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드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제 실행까지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마케팅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가 스스로 전략을 만들고 운영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략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조화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전략을 바탕으로 외부 파트너, 즉 에이전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야 실제 성과가 만들어집니다. 이 문장은 오늘 교육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브랜드는 전략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략의 방향을 설계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많은 조직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략은 외부에서 만들어주고 우리는 실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략과 실행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실행을 잘해도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내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은 전략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외부 파트너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실행 파트너일 뿐입니다. 왜 지금 브랜드 책임 체계가 중요해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전략을 세우고 하위 조직이 실행하는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객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채널과 경쟁 구조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전략을 내리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직접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어떤 고객을 가져갈 것인지, 자원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 이 모든 판단은 더 이상 외부에 맡길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책임의 이동입니다. 전략을 직접 설계한다는 것은 성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책임 체계는 권한 확대가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브랜드 리더의 역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브랜드 리더는 단순히 실행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략 설계자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 배분자입니다. 예산, 인력, 시간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파트너 운영자입니다. 에이전시나 외부 협력사를 관리하고 방향을 맞추는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성과 책임자입니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사결정 기준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의사결정이란 무엇인지 정의해보겠습니다. 의사결정은 단순히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조직은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 판단이 계속 바뀌고 사람마다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고 급한 일이 생기면 원래 방향이 쉽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조직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매출을 우선으로 보고 누군가는 브랜드 이미지를 우선으로 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전략에 대해 다시 정의해보겠습니다. 전략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많은 경우 전략을 계획이나 방향성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잘못된 전략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자원이 분산되고 성과도 평균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는 실행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또 KPI만 반복적으로 관리하면 일은 계속하지만 성과는 누적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전략을 외부에 맡겨버리면 브랜드 내부의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전략의 핵심은 선택을 통해 집중할 영역을 명확히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전략을 작성할 때의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들입니다. 전략은 한 문장으로 정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길어지는 순간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또 반드시 선택이 드러나야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숫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행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이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길게 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핵심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강화, 확대 같은 모호한 표현은 실행 기준을 만들지 못합니다. 전략은 읽었을 때 바로 행동이 떠오르는 수준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전략을 구조화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은 5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지금 이 전략이 필요한가입니다. 현재 상황과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 집중할 것인가입니다. 모든 고객이 아니라 핵심 타겟을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서 경쟁할 것인가입니다. 가격인지 경험인지 채널인지 경쟁의 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입니다. 차별화 전략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디에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입니다. 실제 실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PI를 통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정의합니다. 이 구조만 명확히 잡히면 전략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완성됩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뷰티 리테일 플랫폼입니다. 핵심 문제는 오프라인 중심 구조에서
앱 기반 구매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20대 여성으로 명확히 설정했고 경쟁 방식도 가격이 아니라 체험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전략은 단순합니다. 오프라인 경험을 앱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요소가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타겟, 경쟁, 실행 방식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전략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글로벌 음료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핵심 과제는 G세대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설정하고 SNS 중심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광고 중심이 아니라 참여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구조, 즉 UGC 기반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타겟이 바뀌면 전략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브랜드 브리프입니다. 브랜드 브리프는 전략을 정리한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좋은 브리프는 의사결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타겟을 가져갈 것인지, 어디에서 경쟁할 것인지,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 분량은 반드시 압축되어야 합니다. 길어지는 순간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소개 자료는 설명이 많고 구조가 길고 실행 기준이 없습니다. 브리프의 목적은 설명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략이 명확해지면 파트너 운영도 안정됩니다. 좋은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고 내부 기준도 흔들리지 않으며 협업의 방향이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전략이 불명확하면 파트너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결과도 일관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협업의 품질은 전략의 명확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에이전시 협업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범위 설정입니다. 무엇을 맡길 것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해 검증입니다. 파트너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업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전략을 하는지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실행 결과가 틀어지게 됩니다. 협업 프로세스는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브리프 작성입니다. 모든 기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 선정입니다. 전략에 맞는 파트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운영 구조화입니다. 회의 방식, 실행 방식, 커뮤니케이션을 정리합니다. 네 번째는 리뷰와 피드백입니다. 성과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전체 과정의 출발점은 명확하게 작성된 브리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선택이 하나의 브리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전략의 기준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전략은 실행되고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문장입니다. 협업의 구조가 성과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